80일간의 세계 일주 쥘 베른 3장. 필리어스 포그가 호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르는 대화에 휘말리다. 필리어스 포그는 11시 반에 세빌로 집을 떠났다. 그는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575번 내딛고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575번 내디뎌 거대한 건물 안에 있는 개혁 클럽으로 들어섰다. 건축비가 좋기 300만 프랑은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건물은 펠멜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9개의 창문이 정원 쪽을 향하고 있었다. 가을을 맞아 벌써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는 나무들이 보였다. 그는 습관대로 자신의 식기가 차려져 있는 식탁에 가서 앉았다. 점심 식사로 전체 요리와 최상급의 리딩 소스로 맛을 낸 생선찜, 버섯을 곁들인 진홍색의 로스트 비프, 대왕 줄기와 까치밥 나무 열매로 속을 채운 파이, 체스터산 치즈 한 조각이 나왔다. 식사를 하는 동안 개혁 클럽 전용으로 특별히 채집한 아주 맛 좋은 차가 계속 곁들여졌다. 필리어스 포그는 정확하게 12시 47분에 식탁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했다. 호화로운 그림 액자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넓은 방이었다. 그가 들어가자 그곳 직원이 아직 뜯지도 않은 타임스지를 건네주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정성껏 신문의 기사를 오렸다. 손 놀림이 능숙한 걸로 봐서 그가 이 까다로운 작업에 얼마나 숙련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3시 45분까지 신문을 읽은 다음 저녁 식사를 하기 전까지 스탠더드지를 읽었다. 저녁 식사는 영국 왕실 소스를 더하여 점심과 같은 방식으로 차려졌다. 필리어스 포그는 6시 20분 전에 다시 휴게실로 돌아와 이번에는 모닝 크로니클즈를 읽는 데 열중했다. 1시간쯤 지나자 개혁 클럽의 여러 회원들이 들어와 석탄불이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 쪽으로 다가왔다. 필리어스 포그의 카드게임 파트너들인 이들은 포그씨 못지않게 열렬히 휘스트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토목 기사인 앤드류 스튜어트, 은행가 존 설리번과 쉐멀 플런틴, 양조업자 토머스 플래너건, 영국은행의 부총재인 고티에 렐프는 산업계와 금융계의 최고 유력자들로 이뤄진 개혁클럽 안에서도 부유하고 명망있기로 손꼽히는 사람들이었다. 토머스 플래너건이 물었다. 렐프, 그 도난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소? 앤드류 스튜어트가 대답했다. 아마 은행이 책임지고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자 고티에 렐프가 말했다. 아닐세. 난 범인이 잡힐 거라고 기대하고 있네. 아주 노련한 형사들이 미국과 유럽의 주요 항구들마다 파견되었으니까 도둑이 그들을 피해 달아나긴 어려울 것세. 앤드류 스튜어트가 물었다. 그럼 도둑의 인사차기를 알고 있는 건가요? 고티에 렐프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자는 전문 도둑이 아닐세. 네? 55,000파운드 지폐를 빼돌린 자가 전문 도둑이 아니라고요? 고티에 렐프가 대답했다. 그렇다네. 존 설리번이 물었다. 그럼 기업가인가요? 모닝 클로리클즈는 그자가 신사일 거라고 단정 지었더군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필리어스 포그였다. 그는 그제야 신문지 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다. 동료들도 그에게 답례를 했다. 영국의 여러 신문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문제의 사건은 사흘 전인 9월 29일에 일어났다. 영국 은행에서 현금 출납 개원을 책상 위에 있던 55,000파운드라는 거금의 지폐 뭉치를 도둑맞은 것이다. 그런 일이 그처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라자 영국 은행 부총재인 고티에 렐프는 그때 출납 개원이 고객으로부터 3실링 6펜스를 받고 영수증을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만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점이 이 사건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영국 은행이라는 이 놀라운 기관이 지나칠 정도로 고객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은행에는 경비원도 없고 출납 창구 앞에 있어야 할 쇠청살도 없었던 것이다. 금화와 지폐가 아무렇게나 나와 있어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집어갈 수 있었다. 어떤 고객이든 고객의 정지성을 의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영국식 관습을 예리하게 관찰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은행의 대기실에 있다가 출락 개원의 책상 위에 놓인 7에서 8파운드 정도 금괴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더 자세히 보려고 금괴를 집어들고 살펴본 뒤 옆 사람에게 건네주었고 그 사람은 다시 옆 사람에게 금괴를 건네주었다. 이렇게 해서 금괴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서 마침내 어두컴컴한 복도 끝까지 갔다가 30분이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출락개원은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9월 29일에는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 지폐 뭉치가 영영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5시가 되어 객장에 걸린 훌륭한 시계가 은행 문 닫을 시간을 알렸을 때 영국 은행은 5만 5천 파운드를 잃어버린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정식으로 도난 사건이라고 인정되자 가장 노련한 경찰관들 가운데 뽑힌 최고 형사들이 리버풀, 글래스고, 르아브르, 수에즈, 브린디시, 뉴욕 등 세계의 주요 항구들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범인을 잡은 사람에게는 현상금 2천 파운드에다 되찾은 금액의 5%를 얹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형사들에게는 항구를 통해서 출입국하는 여행자들을 세밀히 조사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런데 모닝 크로니클지에서 말했듯이 범인이 영국의 어느 범죄 단체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문제의 9월 29일에 옷을 잘 차려입고 태도도 점잖고 얼굴에 기품마저 느껴지는 한 신사가 사건 현장인 출락계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던 것이다. 영국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사의 인상착의를 제법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고 그 서류는 영국과 대륙에 파견된 모든 형사들에게 득달같이 보내졌다. 그래서 고티에 렐프를 비롯한 낙관적인 사람들은 도둑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 모두가 생각하듯이 이 사건은 런던과 영국 전체에서 금방 화제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영국 경찰이 성공할 것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니 개혁 클럽 회원들이 이 문제를 화제로 삼는 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들 중에는 영국 은행의 부총재까지 있지 않은가. 고티에 렐프는 현상금이 경찰관들의 열의와 지능을 더욱 강화시켜 줄 거라고 여겼기에 머지않아 범인을 잡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앤드류 스튜어트는 그 자신감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튜어트와 플래너건이 또 폴런팅과 필리어스 포그가 휘스트 게임을 하기 위해 서로 마주보고 앉은 자리에서까지 토론은 계속되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게임이 한 판 끝날 때마다 막간을 이용해 더 뜨겁게 대화에 불이 붙곤 했다. 앤드류 스튜어트가 말했다. 난 행운이 도두구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자는 능수능란한 자일 게 틀림없거든요. 렐프가 말했다. 어림없는 소리. 그자가 숨을 수 있는 나라는 결코 없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럼 그자가 대체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거야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은 넓으니까요. 필리어스 포그가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옛날엔 그랬지요. 그러고는 토마스 플래너건에게 카드를 건네면서 덧붙였다. 당신이 나눠줄 차례입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토론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또 게임이 한 판 끝나자마자 앤드류 스튜어트가 다시 말을 꺼냈다. 옛날엔 그랬다니 그럼 지금은 땅덩어리가 작아지기라도 했단 말인가요? 렐프가 대답했다. 물론일세. 나도 포그씨 말에 동의하네. 지금은 100년 전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 수 있으니까 지구가 작아졌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범인 수색은 더 빨라질 걸세. 그렇다면 범인도 그만큼 더 달아나기가 쉬워진 거 아닌가요?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스튜어트 씨, 당신 차례요. 하지만 의심이 많은 스튜어트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고 게임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입을 열었다. 렐프 씨, 지구가 작아졌다고 말한 건 그냥 재미삼아 한 말이라고 인정하세요. 요즘은 석 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곤 하지만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80일이면 됩니다. 설리번이 끼어들었다. 그럴 거예요. 로탈과 알라하바드
구간 사이에 인도반도 철도가 만들어진 뒤로는 80일이면 된다더군요. 여기 모닝 크로니클즈에서 계산한 게 있어요. 로탈, 인도 서부 봄베이 북쪽에 있는 인더스 문명의 지방 도시. 알라하바드, 인도 북동부에 있는 도시. 런던에서 수에즈까지 몽스니와 브린디시를 경유하여 철도와 기선으로 7일, 수에즈에서 봄베이, 지금의 뭄바이까지 기선으로 13일, 봄베이에서 캘커다까지 철도로 3일, 캘커다에서 홍콩까지 기선으로 13일, 홍콩에서 요코하마까지 기선으로 6일,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기선으로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철도로 7일, 뉴욕에서 런던까지 기선과 철도로 9일, 총 80일. 앤드류 스튜어트가 소리쳤다. 아니, 정말 80일이잖아? 앤드류 스튜어트는 놀란 나머지 카드를 잘못 내놓고 말았다. 하지만 이건 악천후와 역풍, 난파, 기차 탈선 등 예상치 못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요. 필리어스 포그가 카드게임을 계속하면서 대답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열기로 모두들 침묵해야 한다는 휘스트 규칙도 무시하고 있었다. 앤드류 스튜어트가 소리쳤다. 힌두교들이나 인도인들이 레일을 다 벗겨버릴지도 모르는데 기차를 세울지도 모르고 짐차를 약탈할 수도 있어요. 승객들의 머리 가죽을 벗겨버릴지도 모른다고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그렇게 대답한 뒤 자기 패를 보이면서 덧붙였다. 으름패 2장. 다시 패를 돌릴 차례가 되자 앤드류 스튜어트가 카드를 섞으면서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맞아요, 스튜어트 씨. 과연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보고 싶군요. 원하신다면 함께 해보겠소? 스튜어트가 소리쳤다. 맙소사! 난 그런 상황에서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4,000파운드를 걸겠어요. 포그 씨가 말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그래요, 좋소. 언제 출발할 겁니까? 당장. 앤드류 스튜어트가 소리쳤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자, 게임이나 합시다. 그는 동료 고집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카드를 다시 섞으세요. 잘못 돌렸습니다. 앤드류 스튜어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러나 잠시 뒤 갑자기 카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아요, 포그씨. 4,000파운드를 걸지요. 폴런틴이 말했다. 스튜어트, 진정하게 농담이겠지? 내가 돈을 걸겠다고 할 때는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내게 합시다. 포그 씨는 그렇게 말한 뒤 동료들을 향해서 다시 말했다. 난 베어링 형제 은행에 2만 파운드를 갖고 있어요. 기꺼이 그 돈을 걸 생각입니다. 존 설리번이 외쳤다. 2만 파운드? 예기치 못한 일로 하루라도 늦으면 2만 파운드를 몽땅 잃는 걸세. 필리어스 포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예기치 않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그씨, 80일이라는 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산한 거요. 시간을 잘만 쓰면 최소한의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철도에서 선박으로, 다시 선박에서 철도로 한 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옮겨 타야 한단 말이오. 한 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옮겨 탈 겁니다. 이건 장난이 아닐세.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정직한 영국인은 내기처럼 진지한 일을 할 때 절대로 장난을 하지 않지요. 난 80일간, 다시 말해 1920시간, 11만 5,200분 안에 세계 일주를 하는데 2만 파운드를 걸고 내기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스튜어트와 플런틴, 설리번, 플래너건, 그리고 렐프가 서로 의논을 한 뒤 대답했다. 좋소! 좋아요. 도버,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 있는 도시. 도버행 기차가 8시 45분에 떠나는데 그걸 타겠습니다. 스튜어트가 물었다. 오늘 저녁에 당장?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 당장. 그러고는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덧붙였다. 오늘이 10월 2일이니까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개혁클러브 바로 이 휴게실로 돌아와 있겠습니다.
만일 실패할 경우 현재 베어링 형제의 은행에 맡겨둔 2만 파운드는 당연히 법적으로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기 같은 금액의 수표가 있습니다. 6사람은 내기를 증명하는 약정서를 쓰고 서명을 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침착했다. 물론 그는 돈을 따기 위해서 내기를 한 게 아니었다.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인 2만 파운드만 내게 건 데는 까닭이 있었다. 불가능하다곤 할 수 없어도 결코 쉽지 않을 이번 여행의 경비로 나머지 절반의 돈을 써야 할 거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경쟁자들은 좀 착잡한 것 같았다. 내기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이길 게 뻔한 상황에서 내기를 한다는 게 왠지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그때 7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포그 씨가 출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휘스트 게임을 그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포그 씨가 태연하게 카드를 돌리면서 대답했다. 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다이아몬드를 뒤집었어요. 스튜어트 씨, 당신 차례입니다.